안녕하세요 여러분, 불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먹방 콘텐츠로 시작해볼까 하는데 또 먹방과 불이의 썰이 합쳐져서 더 재밌게 만들고 있잖아요. 칼을 갈고 갈아서 모아온 꼰대 썰 대방출입니다. 제가 또 직장인 N년차 N잡러 아닙니까?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일을 했겠어요. 희노애락이 담긴 생활들을 거쳐오면서 꼰대 썰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것들을 추려가지고 여러분들께 풀어드리고 싶은 썰들만 갖고서 와봤습니다. 또 마라탕을 제가 잘 못 먹어요. 그 향을 별로 안 좋아해서 굳이 내 돈 주고 사 먹지 않는 음식인데 마라엽떡이 그렇게 유행한다고 해서 유행하는 건 먹어봐야 하잖아요. 차마 마라엽떡 오리지널은 못 먹겠고 마라 로제 엽떡으로 도전을 해볼까 합니다. 이제 곧 배달이 도착하는데요.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일단 맛있게는 먹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자신감을 갖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라 로제 엽떡이 도착했습니다. 마라 떡볶이를 처음 먹어봐요, 여러분. 일단 비주얼 먼저 보여드리면 참고로 여러분, 저 마라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하도 핫하다고 해서 또 엽떡은 맛있을 것 같아서 도전을 해봅니다. 군침이 너무 돌긴 한데 좀 무서워. 저는 새로운 음식 도전하는 게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 떡볶이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는데? 저 콜키스 쿱스 잔. 생각보다 마라 맛이 강하지 않아서 근데 마라 향이 확 올라오긴 한다. 대체 이게 무슨 맛일까? 저는 먹으면서도 신기합니다, 이 맛이. 다행히 합격입니다. 걱정했거든요. 친구한테 입맛 안 맞아서 젓가락 놔버릴까봐 걱정된다 이랬는데 젓가락 놓을 맛은 아니에요. 그리고 친구가 추천해준 게 유부를 먹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유부 안에 양념이 싹 배가지고 찐 마라 로제 양념을 느낄 수가 있대서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양념보다는 유부 맛이 훨씬 강하네요. 양념을 그냥 떠먹어봐야겠다. 오, 확실히, 오! 와, 여러분, 이거 양념을 확 먹으니, 뭐야 이게? 무슨 맛이야 이게? 이게 뭐죠? 오 마이 갓! 와, 나 이거 먹을 수 있어? 다행히 얘는 괜찮아. 양념을 떠먹지는 않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마라 덕후들이 이걸 그냥 먹는단 말이죠. 와, 대단한데? 입 많이 화한데? 맵진 않아요, 여러분. 알싸한 맛을 내가 잊을 수가 없다. 배가 고파서 한껏 먹고 났는데 오늘 썰 푸는 게 되게 재밌는 주제잖아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꼰대썰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지금 올해로 직장에 6년 차고 회사도 다녀보고 여러 가지 일도 하고 있는데 제가 직접 겪은 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친구가 겪은 썰들도 한번 풀어도 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접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또 흔치는 않은 인터넷에서 떠돌 법한 그런 꼰대썰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을 먹으니까 떠오르는 썰이 있어. 제가 신입 시절에 우리 팀의 막내였고 야근이 너무 일상인 회사였어가지고 그때도 야근을 하고 있었어. 야근을 하니까 야식을 시켜 먹자 이렇게 된 거예요. 막내 책상에는 배달 전단지가 이만큼 있었어요. 팀원들한테 의회는 모아야 되잖아. 맥도날드를 시켜 먹기로 한 거예요. 주문을 제가 다 받아서 주문을 다 했어요. 근데 우리 회사가 큰 건물이어가지고 제가 직접 가지러 가야 되는 그런 또 상황이었어요. 다 갖고 와서 하나씩 이제 나눠드리고 일을 하면서 먹고 있는데 참고로 이제 다 여자입니다. 부장님이 어머, 나 제로 콜라 시켰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결과는 벌어졌고 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제로 콜라를 사서 드리는 것도 조금 애매하고 그래, 야근하다 보면 힘드니까 그럴 수 있어. 근데 그 썰이 끝이 아니에요. 일에 치여가지고 밥도 먹고 막 일하고 있는데 부장님이 저를 불러요. 부장님이 저를 부르는 호칭이 자기야 예요. 진짜 있다니까 여러분. 자기야 일로 한번 와볼래? 이래요. 네 부장님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야 근데 혹시 바빠? 이래서 괜찮습니다. 뭐 딴 거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이러니까 자기야 내가 과자 좋아하는 게 하나 있거든. 그거 편의점 가가지고 과자 하나만 사다 줄 수 있어? 과자 사면서 너도 먹고 싶은 거 하나 사서 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살짝 몇 초 뻥졌어. 개인 심부름을 저한테 시키는 거예요. 막내인 저한테. 그래서 드리니까 어머 고마워 이러면서 와그작 씹으면서 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들을 다른 사수분들이 다 보셨어. 그분들도 눈이 있고 귀가 있으면 아실 거 아니에요. 시켜서도 안 되는 걸 시키는구나. 그러니까 다행히도 웃으면서 한 방을 먹여줬어요. 어떤 거냐면 부장님 과자 먹는 소리 완전 귀여워요. 그게 엄청 또 맛있게 먹으면서도 좀 얄밉게 먹는 거야. 그 회사 얼마 못 다니고 나왔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저한테 스트레스로 다가오더라고요. 퇴사를 하고 좀 쉬었죠. 부장님 썰이 생각이 나네요. 또 다른 썰이 있어요. 제가 외국계 회사를 다닐 때였는데 그 외국계 회사는 독일이 본사였거든요. 독일 본사 직원이 한국 지사에
와가지고 한국 직원들이랑 일을 할 때였어요. 저는 영어랑 일본어는 하는데 독일어는 못하거든요. 일본어 같은 제2외국어를 더 배운 이유가 그들이 하는 말을 알아듣고 싶어서였거든요. 그때도 독일어를 제가 못 알아들어서 생긴 썰이긴 한데 독일 직원과 한국 직원 둘 다 남자였어요. 사무실이 있는데 다 점심 먹으러 나가서 저는 혼자 앉아서 개인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서가지고 파티션에 딱 기대가지고 둘이 서로 얘기를 하고 있었어. 독일어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뭔 얘기하는지 모르니까 이게 하든지 말든지 전에 거 하고 있었는데 그 둘이 저를 바라보면서 누가 봐도 내 얘기를 하는 느낌이 드는 거야. 내용을 모르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좀 기분이 나빴어요. 못 알아듣는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서. 그 한국 직원 그 사람이 제 동기였는데 또 그 사람도 웃겨. 제 자리에 와가지고 자기가 먼저 아까 그 독일 사람이랑 뭔 얘기 한 줄 알아? 이렇게 묻는 거예요. 뭔데? 뭐 무슨 얘기 했는데? 이러니까 거의 성희롱에 가까운 발언. 우리 회사에서 너 인기 되게 많더라. 그 독일 직원도 너 괜찮다고 막 그러더라. 그건 칭찬이라 쳐요. 그 얘기 나온 정황이 있을 거예요.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어떤 얘기를 했길래 제 얘기가 나왔는지. 근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길래 그런 주제로 내 얘기를 해? 내가 못 듣는 입장에서? 아니 뭐 그 독일 직원이 한국에 와가지고 일도 하면서 이태원에 놀러 갔는데 뭐 이태원에 클럽에 갔니? 어쩌니 술 마시러 갔니? 뭐 한국인 여자들은 어떠니 저떠니 이런 얘기를 하다가 나왔다. 결국에는 얼평 몸평을 한 거예요. 직원들 가지고.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저는 너무 기분이 나빴단 말이죠. 자기는 나한테 순화해서 나름의 얘기했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그 독일 남자 직원분은 더 심한 얘기를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썩 유쾌하진 않았다. 그런 썰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레전드 썰이 또 있죠. 제가 또 겪은 얘기인데 이건 또 다른 회사 얘기예요. 그 회사에도 역시나 일이 너무 많아서 제가 가진 연차, 휴가 다 못 쓸 정도로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진짜 너무 체력이 딸려가지고 저 연차 좀 쓰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지연님이 연차를 써도 되긴 하는데 지연님이 연차를 씀으로써 다른 팀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것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거기서 1차 띠용했어. 상대적 박탈감? 다른 팀원들이 왜 내가 연차를 쓰는 거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그 팀에서 제가 제일 오래 다녔어요. 그 회사. 당연히 그 연차 횟수가 많을 수밖에 없고 내 노동의 대가로 받은 거야. 그걸 가지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고는 두 번째 하는 말이 연차를 씀으로써 업무에 지장을 주게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인사평가에 반영이 되는 것도 감안을 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거기서 진짜 2차 뻥 맞았잖아요. 여러분 다시 아시겠지만 연차를 쓴다고 해서 연차를 쓰는 게 아닌 거 아시죠? 특히 일이 많은 회사에서는 내가 휴가를 쓴다고 해도 급한 연락이나 급하게 업무 처리해야 될 거는 휴가 기간에도 해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마치 저한테는 어떻게 들리냐면 다른 팀원들은 쎄 빠지게 일하고 휴가도 못 쓰는데 너만 휴가 쓰고 놀려고 하냐. 인사평가 뭐 연봉 협상이라든지 승진 같은데 불이익을 주겠다 이렇게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저 그거 듣고 퇴사 결심했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대박이죠? 미쳤나봐. 그 다음은 제가 대구 사람이잖아요. 가족들이랑 통화하거나 대구 친구들이랑 통화할 때는 사투리를 써요. 회사 퇴근해가지고 엘리베이터 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엄마하고 통화하면서 간단히 얘기하는데 간단히 하는 대답도 사투리가 섞여 나오니까 옆에 있던 우리 회사 남성 직원이 우와 사투리 쓰는 여자 너무 섹시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엘리베이터 사람들 진짜 많았거든요. 갑분싸 됐잖아. 그때가 엄마랑 금방 전화 끝나가지고 네? 이러니까 지현님 사투리 쓰세요? 뭐 네 대구 사람인데요 이러니까 와 완전 섹시하다 이렇게 얘기해서 하고 나왔어. 그때 이후로 그 사람이랑 대화 안 하고요. 좀 충격이었어요. 젊은 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발언을 한다. 너무 기분이 더러운 거예요. 너무 성희롱적인 발언이라. 이제 제 썰은 다 끝났고 지인들의 썰을 좀 풀어볼게요. 당사자들을 모시고 싶지만 또 그들은 얼굴 내비치고 막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서 제가 대신 썰을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 이 회사는 위계질서 완전 완벽하게 있고 보수적인 회사예요. 거기서 다른 업체, 우리의 클라이언트랑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 팀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여성분이 있어서 좀 그런 말이지만 계약이라는 건요 키스와 같은 거예요. 이게 포인트야. 여성분도 있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아는 거야 본인도 이 말이 잘못됐다는 거야. 근데도 하는 거야. 어떤 의미에서 그런 비유를 하는지는 알겠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표현이 있잖아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 근데 그걸 굳이 키스로 비교를 해줘야 됐을까? 듣는 나도 어이가 없었다. 또 뭐가 있냐면 팀장의 무능력으로 인해서 팀원들이 피해를 보고 심지어 타 팀에까지 그 일이 떠넘겨져서 책임 전가가 되고 아무래도 조직이니까 연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아무리 내가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한들 조직 입장에서 회사 입장에서 이윤이 나지 않는 것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심지어 이윤도 안 나는데 그걸 이끄는 팀장이 할 수도 없어. 이를 능력도 안 돼. 자기의 욕심으로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팀장의 무능력을 참지 못해서 제 지인이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비판적인 태도와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아무래도 보수적인 환경에서는 위계가 너무 정확하다 보니 팀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을 고지고대로 받아야 하는 게 그 밑에 사람들이거든요. 다행히도 다른 팀원들은 팀장님의 무능력함과 얼토당토하는 그런 논리들이 맞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서 괜찮다 하면서 했던 말이, 그래 팀장님 요즘 회사 안팎으로 좀 안 좋으신 것 같으니 회식은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거랑 회식이랑 뭔 상관이지?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팀원이 안 좋은 일이 있으니 회식을 하자, 그건 괜찮아. 근데 그런 의미의 회식이 아니라 그 팀장이 안 좋은 일을 겪고 그 일들은 모두 본인의 귀책이야. 다 본인이 저지른 일들 때문에 힘든 건데 그거를 팀원들이 우쭈쭈 하면서 해주길 바라는 거고, 그런 사람인 걸 아니까 그 사수가 우리 팀장님의 기분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회식은 해야 될 것 같아, 우리 팀원들 존중하는 의미잖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친구가 자기 포스트잇에 존중 이꼴 회식? 물음표? 이렇게 한 거예요. 내가 너무 설명하고 싶은 물음표였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마라엽떡을 다 먹어봤는데 소식자 부리는 이게 끝입니다. 뭐가 달라졌냐 하시죠? 소분을 아마 할 예정이에요. 언제 꺼내 먹을 수 있을까? 이렇게 정리를 다 끝냈는데 꼰대썰을 풀어봤어요. 꼰대 플러스 성희롱 썰. 되게 자극적이면서 공감이 될 만한 흥미로운 주제지 않나요, 여러분? 전 언젠가는 이 썰을 공개적인 유튜브에서 풀고 싶었어. 왜냐면 마음도 몸도 아팠던 그런 일들이어서, 물론 그들도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그런 시절이 있었으니까 하는 말일 거예요. 좋으라고 하는 말일 거지만 시대의 흐름에 맞게 그 사람들과 관계를 이어나가는 게 어른의 역할이고, 직장 생활을 사실 여러분 하다 보면요, 일 자체가 힘들어서라기보다는 결국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그만두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요 꼰대 선생님들의 특징은 내 감정을 살살살살 긁어요. 아주 조금씩 자주. 맞서지도 못할 만큼 건드니까 앞에서 뭐라 하기도 못하고, 그리고 참는 게 미덕이려니 하면서 참아요. 근데 또 이게 쌓이고 쌓이면 마음이 병이 된다고. 어쩔 수 없이 내 생계가 달려서 그만둘 수는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겨낼까요? 하는 게 가장 클 것 같아요. 다행인 건 여러분, 꼰대 선생님들에 대한 그 감정 나만 느끼는 게 아니야. 내 주변 동료들도 그 사람을 꼰대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다 공감을 하고 느끼고 있으나 다 나와 같은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참고 넘어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좀 위안이 돼요. 그런 식으로 좀 저는 버티는 편이고, 하지만 이런 사람에 대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를 특히 같은 회사의 사람들한테 오픈하는 거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세상에 비밀은 없다고 하는데 특히 더 같은 회사 안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내 우물을 파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런데도 나는 얘기를 해야지 세상이 풀려요 하시는 분들은 어찌됐건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만 좀 피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 그런 거 아닐까 싶네요. 여러분도 이렇게 겪어왔던 꼰대썰, 성희롱썰, 사람 때문에 힘들었던 썰들 있으시면 우리 같이 댓글로 나누면 조금 더 풀리지 않을까 싶네요.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들 좀 힘내봅시다. 다음에는 또 어떤 썰을 가지고 또 어떤 음식으로 먹방을 하면 좋을지 여러분들 제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미난 주제로 우리 또 스트레스 해소하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도란도란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 조댓구알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